자, 교재 몇 페이지를 피냐면, 자, 10페이지를, 자, 먼저, 자, 교재 10페이지 먼저 펴. 자, 요 지문은 선생님이 그 EBS에서 한 4, 5년 정도 강의를 했을 때, 실제로 EBS에서 기출문제하고 데이터를 딱 묶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선별을 했는데, 이 문제가 되게 특징적인 문제였는데, 선생님은 국어 상위권이 7%라고 생각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등급에서 2등급 초반까지를 선생님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통용성으로 여러분 그래. 그랬을 때 2등급 중간에서 2등급 초로 못 넘어가는 가장 전형성을 보이는 문제가 바로 이 2014년도 수능 문제였었어. 물론 좀 오래되기는 했고 선생님 교재는 이번에 나온 교재라 뒤에 보면 뭐 올해 6월, 9월 평가원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첫 출발점을 요거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을 선생님이 좀 줄 테니까 자, 거기에 나와 있는 2014년도 수능 문제 오른쪽 11번 문제만 여러분 좀 풀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좀 풀어봐. 못 받았어. 그거에 대한 답지는 없어. 국어 1등급 나와. 국어 1등급 나와.
됐을까요? 오케이. 자, 봅시다. 오른쪽 선생님 요 교재에는 정답률이 여러분 적혀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정치인 얘기하면 이건 뭐 선생님은 정치적인 신념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거든. 선생님은 대통령 선거 때 차라리 그냥 허경영을 찍어서 수능의 기술 지문으로 공중부양 기술이 나왔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선생님이 작년에 신성고 이제 학생을 하나 가르쳤는데 신성고 학생 이름이 윤성열이야. 윤성열. 올해는 선생님이 정우성도 가르쳐요. 단과 학생 중에 정우성도 있는데 작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성열이 아저씨 때문에 수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킬러 문항이 없어졌어. 그럼 보통 선생님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30%대 40%대 문제들은 정답률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50%대 정도의 문제들은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 이 정답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이 문제는 딱 봐도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인데,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몇 명 쭉 봤는데 답은 이 문제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정답률 33%보다 5번 답지가 정답률이 40% 이상으로 오답으로 더 많이 나온 답지야. 그러면 이 문제에 5번을 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문 독해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지문을 출발을 해야 되고 왜 여기서 우리가 걸려들었는지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번을 쓴 사람들도 뭔가 잘못된 독해 방법이 있어. 자, 한번 가보자. 자, 일단 단락의 기호를 붙여줘. 자, 1, 2, 3, 4. 자, 단락의 기호를 좀 붙여주고, 자, 이제 1문단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쌤이 수업 시간에, 쌤이 대학교 때 대학 개그제 출신이거든? 자, 그래서 EBS에서 강의할 때 그 PD 하던 분이 또 공교롭게도 그 홈쇼핑의 그 염경환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쌤 친구야, 염경환, 뭐 이렇게 친구인데, 그 PD가 또 SBS에서 오셨던 분이라 이렇게 또 알게 됐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되게, 쌤이 이렇게 화기애매한 분위기를 되게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알지? 화기애애하게.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셔야 되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는 수업 시간에 너희들 입으로 대답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서로 대답을 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피드백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수업 시간에 안 졸게 해줄게. 대신 열심히 하면 진짜 6주 안에 지문 독해는 확실하게 하고 갈 수 있어. 자, 봐. 일단 여러분들에게 지문을 던질게요. 그래 서론이 하는 역할이 뭐니? 그래 서론이 하는 역할이. 그래 제재를 제시를 하고, 주제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는 게 그게 서론이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중부양했네, 미안. 자, 물어볼게. 이 글의 제재가 뭐야? 이 글은 도대체 일문단을 통해 볼 때 이 글은 도대체 뭐에 대한 얘기일까? 사회 이론일까? 19세기 시민사회론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서부터 여러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자, 1문단 첫째 줄에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건 안 적어도 돼. 자, 사회 이론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 놓고선 자,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19세기 시민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뭐를 같이 봐야 되냐면 시대 상황을 같이 봐야 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사회 이론하고 19세기 시민사회론 중에서 어떤 게 범위가 넓어? 사회 이론이 범위가 넓지. 그 안에 뭐가 있어? 19세기 시민사회론이 있는 거야. 하나만 더. 시대 상황, 사회 상황, 역사적 조건 안에 시대 상황이 있는 건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앞으로 제일 많이 쓸 용어를 정의 하나 하자. 앞으로 범위가 넓은 걸 일반적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케이? 자, 범위가 좁은 걸 구체적 진술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럼 너희들 질문을 던질게. 예시는 일반적인 사례니 구체적인 사례니?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야. 자, 그럼 얘들아, 너희들 예시가 중심 문장이 되는 경우 있니? 없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있을 땐 뭐가 중요한 거야? 일반적 진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요한 문장이나 문단, 요 용어는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던 용어야. 앞으로 일반적 진술을 주지라고 얘기할게.
주지는 중심 문장이나 중심 문단이야. 얘들아, 절에서도 가장 높은 스님이 주지 스님. 그 주지하고는 아무 관련은 없어, 얘들아. 하여튼 주지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뒷받침을 하는 걸 부연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가져야 돼. 자, 일문단을 읽고, 자, 봐봐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야? 사회 이론은 사회 시대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까봐. 오케이. 알았어. 얘가 들어줄게. 19세기 시민사회로는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자, 너희들이 길을 가는데 외국인이 너희들에게 물어봐. 영어로 할게. 잉글리시 되지? How is the weather of Korea? 이렇게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오케이. 코리아 포시즌 웨더 이즈 버라이어티 이렇게 얘기해. 알아듣지? 이 정도는? 근데 그 사람이 케냐 사람이야. 포시즌이 뭔지 몰라. 오케이. 디테일 디스크립션. 스프링 is 따뜻.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얘들아. Summer is hot. 가을 is 시원. Winter is cold.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알아듣겠지.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너희들이 외국인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야? 4계절이야. 4계절의 날씨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외국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예를 들었던 거지. 이해 가니? 그럼 결국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4계절이야.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포함하는 무슨 진술이기 때문에?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일문단을 읽고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구나. 일단 이 글의 제재는 뭐야? 사회 이론인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19세기 시민사회로는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뭐였던 거야? 예시였던 거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문단을 읽고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 자, 글의 주제, 제재를 뽑아내는 것은 물론 아까 얘기했네. 서론을 읽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본론과 그 결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던져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일문단 마지막 문장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자. 형광펜으로. 자, 밑줄. 19세기의 시민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라고 그랬지. 자, 쌤이 안 믿기겠지만 결혼 전에 15명의 여자를 사귀었어요. 쌤 그 얼굴로요.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두 번째로 약속할게. 한 6주 딱 끝나고 나면 어지간한 자리에서 미팅 한번 해서 그 여자를 6주 안에 꼬실 수 있는, 남자를 6주 안에 꼬실 수 있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웃는 거야 지금? 자, 12승 3패. 쌤이 15명 사귀면서 12번을 차봤고 3번을 차여봤어요. 이 얼굴로. 자, 왜 그러냐면 이 새끼들 안 믿네. 선생님과 너희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수업이 가능한 거야. 자, 밥. 연애나 독서나 여러분 똑같아. 비문학이다. 뭐냐면 절대 너희들이 지문에 끌려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글을 쓰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자, 봐봐. 일문단 마지막 문장 읽었지. 그러면 본론과 결론에 이 사람이 뭐를 쓰게 될 건지 알겠지. 자, 여기 봐. 물론 이게 이 글의 주제야. 하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쓸 건 뭐야?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볼 테니? 19세기 시민 사회론을 알아볼 테지. 근데 단순히 19세기 시민사회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줄 친 거 봐봐. 뭐를 같이 얘기할까? 그 시대를 같이 얘기하겠지. 자, 이제부터 요 작업을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 자, 그럼 이제 2문단 볼게. 2문단. 자, 2문단이 첫 번째 누구 얘기인 건 알겠어? 해결 얘기인 건 알겠지. 자, 이제부터 너희들 해. 자, 둘째 줄 그가서부터 가르쳐. 자, 그가. 둘째 줄 그가서부터 가르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해. 선생님은 수업을 이번에 너희들 뭐를 맡았냐면 우리 고3 선생님들이 재수반 선생님들도 들어오고 여러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선생님은 오로지 고3 상위권 독서하고 엄매를 선생님이 다 맡아서 할 거야 너희들. 이해가지?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너희들 어쨌든 간에 물론 문학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난도는 독서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파트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선생님은 피만 안 들어가.
H반만 들어가거든. S반만 들어가는데 일단 내가 너희들하고 좀 부탁하고 싶은 게 강의를 내가 많이 안 할 거고 너희들이 많이 좀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물론 원칙은 쌤이 가르쳐주면서 할 텐데 그러면서 나는 실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 지금 친구들 중에서 일단 선생님 비문학 오늘 수업 딱 듣고 이게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모든 과제는 올 스톱해. 내가 다음 주서부터 과제를 많이 줄 거야.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지금 매산비 푸는 거 너무 싫어해. 매산비 푸는 걸 싫어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작년부로 여러분 수능이 완전히 바뀐 건 알지? 첫 번째,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까?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 작년에 내가 수능 앞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 6월 평가원에 기술지문 출제 교수가 바뀌었어.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기술 지문 중에 예전에는 혹시 그런 지문 봤냐? 막 자동차 영상 뭐 나오고 예전 모델링 렌더링 나오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쪽 기술 지문 출제 교수가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어떤 교수가 같이 들어왔냐면 생물을 기반한, 그래서 너희들 물리나 지학이 아니라 생물 기반 기출 문제가 되게 많아. 뭐 PCR이라든지. 그러다가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데이터 관련 출제 교수가 들어왔거든. 근데 출제 교수 중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게 과학기술이야.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로 너희들은 성렬이 아저씨한테도 나온 말인데 첫 번째로 일단 올해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인데 순수 기술 지문이 출제가 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 이제 노골적인 경제나 법이 출제가 안 되는 건 알지? 노골적인 경제나 법은 교육부에서 어때? 지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 이론을 주고 그 중에 경제나 법을 일부 끼워 넣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들 인문지문이 주제 통합으로 나오는 건 알지? 혹시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런 거 아니? 뭐 맹자는 기역, 리을에 동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 인문 주제 통합이 처음에는 4번에서 11번까지라다가 뒤에는 이제 뒤로 바뀌었어. 이게 앞에 있다가 뒤로 놓았거든? 근데 너희들 알겠지만 비문학의 그 순서는 난도 순서야. 이해가? 그래서 인문지문이 사회지문보다 기술지문보다 어때? 어려워졌어. 그렇다고 지문의 길이가 길지도 않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기출문제 중에서도 최근 수능에 근접한 것들을 뽑아서 풀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만든 교재야.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만든 교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뭐냐면 아직 너희들은 문제 풀 자격이 없어. 되게 미안한데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봐도 수능 시험을 봐도 1등급을 완벽하게 나와. 그럼 그런 친구들은 풀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문제풀이보다는 뭐 지문 독해가 먼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내가 체력도 안 되는데 맨날 발차기하고 이런 거 배워서 무슨 상관이야. 절대 지금 매산비 풀 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넉넉하게 숙제를 줄 거야. 이번 주 숙제를 못 주는 게 아직 너희들이 독해법을 완벽하게 익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 온 친구들이 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주부터 내가 널널하게 숙제 줄 때 널널하게는 안 좋은 거지. 그죠? 꼼꼼하게 뭐지? 빽빽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지금은 모든 올스톱해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여기 그가서부터 가로를 쳤지. 자 너희들이 하자. 어디까지 가로를 닫아야 되냐면 있었다까지 가로를 닫아야 돼. 왜? 이 가로친 부분은 해겔이 살던 뭐야? 시대지. 여기까지 됐어? 자, 해겔은 이던 시대에 살았구나. 자,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해겔이 이런 시대에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궁금한 건 뭐였어? 해겔은 도대체 어떤 시민사회론을 펼쳤지? 그게 중요했던 거 아닌가? 자, 찾아서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할 수 있어. 됐어요? 금방 보이지? 물론 맨 마지막 문장을 볼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딱 보고 싶었던 건 이거야. 있었다에서 두 줄만 내려가. 자, 밑줄. 자, 그는 맞니? 시민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어때? 그러면 분명히 이 문장은 해겔이 시민사회론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헐?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 그 다음 문장의 접속어가 뭐야? 특히야. 자, 특히 동그라미 쳐. 얘들아,
특히 especially 특히는 범위가 넓어지니 좁아지니 좁아지지. 구체적 진술이지. 잠깐만 눈으로 읽어봐. 특히 다음 문장, 특히 그 문장 눈으로 읽어봐. 자, 시민사회 안에 구체적 진술 두 가지 든 거 느껴져? 첫 번째는 뭐? 직업단체가 있고 두 번째는 복지, 행정, 조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자. 지금 밑줄 친 문장은 중심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얘들아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중요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무슨 진술이야? 일반적 진술이지. 특히 앞이. 그러면 걔는 무조건 중심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문단은 헤겔이 살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포인트는 헤겔은 이런 시민 사회론을 펼쳤구나. 됐어요? 앞으로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은 머릿속에 꼭 담고 여러분 들어가야 돼. 제일 많이 쓰게 될 용어야. 쌤 이름이 최원용인데 여기 있지? 근데 앞으로 선생님 우리 강의실 내에서 아니 학원에서는 쌤을 이렇게 불러줘. 벼룩쌤이라고. 벼룩. 벼룩 알지? 쌤이 왜 벼룩이냐면 쌤이 EBS에서 강의를 했을 때 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전에 그 청춘불패 알아? 스타 강사편에 그때 이제 영어 선생님하고 그때 정승재 선생님하고 설명 선생님하고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TV에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쇼를 하던 뭐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어. 유튜브 가면 있어. 한 번만 구독해줘봐. 거기 보면 수지 옆에 내가 딱 있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근데 수지는 안 예뻐. 수지 팬 있으면 나 테러 당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있는 여학생들이 더 이쁘진 않구나, 얘들아. 농담이고. 그때 이제 시스타의 보란가? 이번에 시스타 다시 결합한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내 소개를 했는데 저는 벼룩입니다. 딱 얘기했더니 왜 벼룩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서는 일단 처음에 벼룩이 자기 키보다 몇 배를 더 뛰니까 아이들의 성적을 몇 배. 그건 아니고 쌤 EBS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친구가 그 댓글로 쌤 강의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 벼룩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써놓은 거야. 벼룩같이 생겼대. 그래서 내가 좀 그래가지고 댓글을 썼어. 너 벼룩을 봤니? 그랬더니 되게 웃기지 않냐? 벼룩은 본 적이 없대. 벼룩을 본 적이 없는데 쌤이 벼룩같이 생겼대. 쌤이 지석진 닮았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웃네. 그 다음에 원리를 찾았다에 원리 닮았다는 얘기는 가끔 들은 적이 있거든. 근데 벼룩은 좀 그래. 그래서 기분이 되게 상했는데 딱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이상하게 내가 벼룩하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벼룩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내 닉네임에 벼룩이 여러 번 다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쌤이 인강을 찍을 때도 아니면 뭐 수업을 할 때도 쌤 닉네임은 벼룩이야. 그래서 앞으로 쌤은 최원영 쌤이라고 하지 말고 벼룩 쌤. 그래서 네이버에서 벼룩 쌤 국어 딱 치면 열나 많은 그 글들이 나와. 그래서 쌤 이름은 벼룩이고 이름은 이렇게 되고 소개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3개가 있어. 첫 번째 카페. 카페가 벼룩. 최원영이 아니야. 벼룩 언어방. 요즘 카페 거의 운영이 안 되잖아. 어쨌든 간에 안 들어와도 돼. 절대 안 들어와도 돼요. 최원영을 검색하면 이 카페로 안 들어가죠. 최원영을 검색하면 최원영들의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얘들아. 되게 특이하지. 회원 이름이 다 최원영이야. 쌤이 만들었어요? 아니, 안 만들었어. 나도 그냥 이름이 그렇게 있길래 들어가 봤어. 너희들도 한번 너희들 이름 검색해봐. 그럼 가끔 니들의 이름에 모임이 있을지도 몰라. 글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카페고. 그 다음에 쌤 블로그. 요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가게 될 거야. 벼룩쌤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 이거 치면 나오는데 자랑 하나 하자면 지금 방문자 수가 한 340만 정도. 그렇게 되는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몰라. 하여튼 좋은 거야. 파워블로거. 그 다음에 선생님 유튜브 국어 좀비. 선생님 여긴 벼룩이 안 들어가네요.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제 유튜브 나중에 구독해야 될 거야. 좀 구독 좀 해줘 얘들아. 자, 국어 좀비라고 애들이 선생님 보고 비 닮았대.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인상을 근데 애들이 B를 닮았는데 조금 닮았다 그래서 좀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애들은 늙은 B라고 그래서 노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이제 국어 좀비고 거기 앞에 양력을 좀 받겠지만 그리고 쌤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강에서 그래도 한 2, 3등 안에 우리 조교도 있으니까 되게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가 인강을 되게 잘했었어. 이투스 내에서도 뭐 1, 2등 하고 뭐 그랬었으니까 그러다가 쌤이 애가 셋이야. 큰애가 애국자지 그죠? 애국자애 셋이면 큰애는 이제 대학생. 생각보다 보통 이러면 선생님 동안님 뭐 이런 표정들이 기분 나빠. 책값 내 5만 원씩 얘들아. 동안이지 선생님. 선생님 되게 소심해 얘들아. 화도 많이 내고 화나면 선생님 울어. 되게 그런 사람이야. 두부도 씹어 먹어 선생님. 조심해라. 근데 우리 이제 큰애가 교대를 다니다가 요즘 교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니들이 이제 경쟁자야. 지금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문과 쪽으로 이제 시험을 이제 교대를 다니다가 문과로 대학을 갔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너희들 치열한 선배들이 되게 많은데 너희들 올해 정시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알지? 왜? 정말 특히 이과 친구들은 물론 정원이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 딸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딸 자랑 하나 하자면 작년 수능 국어 작년에도 수능을 봤었거든. 이제 한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문과 공부를 하던 친구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과 공부를 시작을 했어. 의대를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을 하나 선생님한테 배워서 워낙 되게 잘하고 자랑 하나 하자면 국어를 작년에도 수능을 봤었거든. 국어를 다 맞았어 얘들아. 국어를 다 맞았어. 이거는 뭐 우리 와이프가 가서 다 이렇게 뭐지 이거 하는 거 다 뭐냐 태영아 너 뭐 한다 그러지? 유튜브 이렇게 편집하는 걸 다 해서 내가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얘들아.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지? 어쨌든 간에 니들 열심히 좀 하고 점수 올려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가 이제 우리 범계중 3학년인데 이제 올라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부흥고등학교를 썼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1월 아직 발표 안 났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등학생이야. 연락 불쌍하지 그치? 인생을 애만 키우다가 이렇게 끝났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때문에 선생님이 한 1, 2년 정도를 인강을 몰입을 못했던 적이 있었어. 나중에 뭐 상황은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근데 인강은 한번 잊혀지면 알지. 너희들 그 대단한 현우진 선생님도 만약 1, 2년 인강을 제대로 안 하면 잊혀지는 게 이제 그런 생리야. 그래서 그때 쌤이 인강을 되게 열심히 못했던 적이 한 2년 정도 있었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잊혀져 가다가 쌤이 집이 이제 안양이거든? 안양에 사는데 평촌청소학원이 어쨌든 이투스 계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했고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수업을 했는데 뭐 현장에 되게 맛이 들려서 그래서 현장 되게 잘 될 때 인강을 2년 전에 쌤이 이제 그만을 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평촌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애들을 대학을 제일 잘 보내고 그리고 자랑 하나 하자면 1등이야. 애들 수가 제일 많게 여러 번 수업을 했었어.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한번 믿고 아무런 믿고 하면 6주만 뭐 6주 안에 여러분 결정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게 첫 번째 비문학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일단 너희들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약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내가 글을 읽는 속도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테스트도 여러분 할 거야. 5분이면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과연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킬러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지문 독해가 안 됐기 때문이지 아니면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패턴이 들어가야 돼. 쌤이 어쨌든 고3 국어 영역 대표 강사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적어도 6주 안에 2번 정도는 그거를 피드백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줄게. 너희들 알겠지만 하나쌤하고 쌤은 우리 학원의 노예야 얘들아. 고3 노예. 그래서 매일 여러분 있어. 쌤이 이제 3번에 하루 수업 나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빼놓고 계속 여기에 여러분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너희들 개인 시간표에서 비는 시간에 다 하면 작년에도 딱 그래. 애들이 초반에 이거 딱 약점을 잡아줬을 때 이게 뭐냐면 수업 말고 나는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쌤이 어쨌든 간에 26살부터 강의를 하면서 여태까지 가르쳤던 친구만 한 몇십만 명이 돼. 인강도 여러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테니까 믿고 여러분 따라오고. 자,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일단 선생님 소개는 여기서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 봐. 미남이 있어. 자, 벼룩쌤이 있어. 그럼 질문.
미남 안에 벼룩샘이 들어가니 벼룩샘 안에 미남이 들어가니. 야, 이 신발 새끼들아. 이러면 수업이 안 되는 거야. 좋아. 자, 추남 안에 벼룩샘이 들어가, 벼룩샘 안에 추남이 들어가. 대답하네. 자, 기분 나빠졌어. 자, 추남 안에 벼룩샘이 들어가. 그러면 추남이 무슨 진술이 되는 거고? 일반적 진술이 되는 거고, 벼룩샘이 구체적 진술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얘를 예시로 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았지. 근데 여기서 하나 너희들 주의해야 될 거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됐지? 그럼 이 문단의 주제는 뭐야? 아, 해겔이 살던 시대와 그 시대에 걸맞은 시대 사시민, 사회론이 나왔지. 자, 그러면 3문단을 너희들이 직접 해. 가로치고 밑줄 치고 너희들이 직접 해. 자, 3문단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건 비문학 공부가 아니야. 자, 봤지? 자, 그럼 질문 던질게. 자, 3문단 앞에 한편이라는 접속어가 있잖아, 얘들아. 자, 그럼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야. 한편하고 그러나의 차이점은 뭐니? 한편하고 그러나의 차이점은? 한편은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거고, 그러나는 관점이 바뀌잖아. 자, 그러면 한편을 쓰면서 왜 글씨를 이따구로 써? 자, 이제 여기는 누가 나왔어? 뒤늦게임이 나왔지. 자, 그러면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뭐가 나왔을까? 뒤늦게임이 살던 시대가 나왔겠지. 자, 1789년서부터 어디까지? 괜찮아, 얘들아. 틀리면 어때? 위축? 시켰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 근처까지 여러분 잡아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왔어? 아, 뒤늦게임은 이런 시대에 살았구나. 됐니? 자,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뒤늦게임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크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뭐가 궁금했어? 뒤늦게임은 도대체 어떤 시민사회론을 펼쳤지? 그게 여러분 궁금했던 거야. 얘들아, 글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글을 쓰는 느낌이 뭐라는 건 알겠지?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 교재 안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 수능 여러분 다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우리 반은 욕심을 하나 조금 내볼 텐데 조금 더 우리 교재 중에서 쉬운 질문은 좀 걸러낼게. 괜찮아, 얘들아. 다 따라올 수 있게 할 테니까 좀 어려운 질문으로 발췌해서 여러분 들어갈 거니까 왜냐면 6주 동안 이걸 다 할 수는 없어. 오케이? 그리고 근데 우리 이 교재는 쌤이 서브 교재로 해서 이 교재는 내 과제물로 여러분 내줄게. 미안한데 여기에는 생물 지문도 되게 많고 아까 얘기했던 약간 트렌드 선생님이 교재를 내가 선정을 했어요. 이 교재를 3학년 대표 강사를 내가 교재 선정했는데 3권 중에서 하나인데 하나는 또 너무 쉽고 하나는 좀 그렇고 그나마 이게 난데 여기서도 지문 좋은 게 몇 개밖에 없어. 내가 알아서 여러분 내줄 테니까 교재는 2권 다 들고 와 수업 시간에.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요거 밑줄 걷어야 돼. 자, 그는 맞니?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실행할 주체로서 시민사회, 그 중에서도 직업단체 역할을 강조했지. 됐니? 자, 그럼 이 문장은 결국 누구의 시민사회론이야? 뒤늦게임이 시민사회론이 되는 거지.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문단 볼게요. 자, 4문단. 자, 밑줄. 자, 이제 결론이야. 얘들아, 결론의 내용은 뭐 하는 거지? 요약. 정리를 하는 거야. 물론 최근 수능에서는 결론이 없는 지문도 되게 많아. 자, 밑줄. 해겔과 뒤늦게임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직업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계속 밑줄. 하지만 직업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됐니? 그럼 결국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 자, 여기 봐, 여기 봐. 일단 4문단이 딱 봐도 요약. 정리하는 건 알겠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 요건 너희들이 머릿속으로라도 꼭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선 대답을 하기 전에 여기 보자. 포유류는 동물에 비하면 무슨 진술이니? 구체적이야. 하지만 포유류는 사자에 비하면 일반적인 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이나 구체적이나 이런 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거지. 아까 선생님 미남 추남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정우성 옆에 내가 있어. 정우성 알지? 선생님 수강생 중에 정우성을 실제 앞에서 딱 본 애가 있대. 어땠어? 그랬더니 무릎 꿇고 울고 싶었대 얘들아. 그 정도로 잘생겼대.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연예인들 여자 되게 많이 봤거든. 뭐 수지도 보고 소녀시대 유나도 콘서트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옛날에 인강 할 때 이렇게 인강 사이트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유나도 이렇게 얼굴한테 이렇게 안 이뻐. 선생님이 보기에 연예인 중에서 제일 이뻤다면 장동건 부인 중에 고소영 있지. 고소영은 진짜 예뻐. 근데 나머지는 아니요, 우리 아빠가 제일 이뻐. 제일 이뻐. 자, 1등. 그 얘기가 아니라 뭐지? 얘들아. 선생님이 정우성 옆에 있으면 못생겼는데 선생님이 박보건 옆에 있으면 잘생겼을 거 아니야. 몰라, 막 지르는 거야 이 새끼들아. 자, 그러면 잘생겼다 못생겼다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처럼 일반적 진술이나 구체적 진술도 어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거야. 자, 이제부터 얘기를 왜 하는지 봐. 자, 봐봐. 얘가 일반적 진술이고 구체적 진술이지. 오늘은 필기 안 해도 1교시는. 자, 그러면 물어볼게. 19세기 시민사회론하고 해겔의 시민사회론이 있을 땐 어떤 게 일반적인 진술이야? 19세기 시민사회론이 일반적 진술이고,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얘에 대한 무슨 진술이 되는 거야? 구체적 진술이야. 자, 그런데 구체적 진술이라는 건 부연이야. 뭔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19세기 시민사회론은 시대 상황을 뒷받침해. 얘는 무슨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쓴 거야? 사회이론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서 이걸 예로 들었던 거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질문. 해겔의 시민사회론 얘기는 왜 들었니? 왜 예시도 들었어?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것도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렇지. 시민사회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야. 자, 그럼 물어볼게. 뒤늦게의 예시는 또 왜 들었어? 시민사회론은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예를 든 거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둘은 얘기하고자 하는 일반적 진술, 즉 관점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자, 그러면 5번 답지 봅시다. 주제를 도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후. 자, 이제부터 5번을 쓴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여기 봐. 이 사람들은 주제를 이걸로 본 거야. 시민사회론으로 본 거야. 그리고 예시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2개의 예시가 서로 다른데? 근데 얘들아, 이게 만약 다른 관점이면, 자, 봐봐. 얘가 시민사회론은 시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이야. 그러면 5번 답지가 맞으려면 얘는 어떤 관점이어야 돼? 시민사회론은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나와야 다른 관점이 되는 거야. 얘들아, 얘네 둘은 시대 상황과 시민사회론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왜? 이게 변하면 이게 변한다고. 그러면 5번 답지에 여러분 출발점이 잘못된 게 주제를 일단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됐고, 물론 다른 관점도 여러분 틀렸지만. 자, 그러면 4번도 왜 틀렸는지 알겠지? 쟁점. 얘들아, 쟁점이면 이거지. vs. vs 뭐 해준 말인지 알지? 붙어봐야 신발 새끼야. 비달사순? 몰라 이 새끼들아. 자, 그럼 vs면 이것도 어때? 얘하고 얘하고 관점이 서로 달라야 vs가 될 거 아니겠냐고. 자, 4번 여러분 아웃인 거야. 자, 이제 정답을 갑시다. 정답을. 자, 1번 답지 볼게. 논지를 제시한 후. 자, 저거. 이 글의 논지는 뭐야? 사회 이론이지. 사회 이론. 맞아. 이 글의 논지는 사회 이론이야. 저거 논지 위에다 사회 이론은 소개한 후 대표적인 사례. 여기 봐. 사회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뭘 들었어? 19세기 시민 사회론을 예시로 든 거야. 자, 대표적인 사례에다가 적어. 19세기 시민 사회론이라고 적어.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명료하는 건 뭔지 알지? 다시 한번 강하게.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 여러분 답이 되지. 여기서 두 가지 팀 얘기해 줄게. 여기 봐.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례를 얘네 둘로 봤잖아? 그럼 절대 수능 선지에는 사례라고 안 나와. 사례들이라고 나와. 수능에서는 얘들아 그런 전미사 하나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분명히 1번이 답인데 1번에서는 여기 봐. 얘네 둘은 전혀 답지에 담지도 않았지.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 근데 너희들의 출발점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4, 5번 쓸데없이 거기서 고민하고 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희들이 백날 문제를 풀어봐야 이런 거에 대한 약점은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3주, 내가 많은 시간도 아니야. 3주만 한번 해봐. 그러면 분명히 지문 독해를 보는 눈이 여러분 다를 거고 선생님 교재가 3분의 1이 강의용이고 3분의 2는 과제용이야. 그래서 뒤에 보면 선생님이 해설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해설지가 문제에 대한 해설지도 있지만 지문에 대한 해설지가 되게 강해. 이 지문에선 요 문장에 요거를 봐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 내가 보여줄게 나중에. 그래서 당분간 3주,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수업 듣고 나면 SQ3R이 뭔지 알게 돼.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과제물을 이제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나와 있는 과제물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할 거야. 야, 너는 이게 약해. 이게 약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문학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게 되면 그때서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마, 얘들아. 너희들 제일 중요한 시험이 언제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 올해 시험 중에서 수능 말고 6월 평가원이 제일 중요해. 6월 평가원이. 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너희들 이미 지금 출제가 들어가고 있어. 알지? 3월, 4월, 7월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방학 기간에 미리 출제를 다 끝내놔야 돼. 그러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과거랑 관련된 시험이야. 근데 너희들 알겠지만 육모를 알아야 뭐를 풀을 수 있어? 수능이야. 육모는 수능을 이렇게 내겠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선생님은 올해 선생님 수강생들 전원하고 나 카톡을 한번 해봤어. 자랑 하나 하면 물론 선생님 수강생 중에 우리 딸도 수강생이니까 만점짜리는 없어. 근데 굉장히 많은 게 너희들 목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100점이 목표가 되면 안 돼. 국어는 100분이 100. 올해 선생님 수강생 중에 몇 점이 되게 많냐면 91점이 굉장히 많아. 근데 91점이 진짜 많거든. 근데 얘네들이 100분위로 99%야. 너희들 100점이 100%가 아닌 건 알지? 올해 수능으로 93점 나오면 100분이 100이 나와. 우리의 목표는 100분이 100이어야 돼. 근데 100분이 99%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 9월에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수능에 성적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어. 자, 우리 하나만 약속해. 6월에 등급이 나오고 9월에 등급이 나오면 수능에는 등급이 나와. 이해가? 그런데 6월에 안 나오고 9월에 수능 점수가 나왔어. 그럼 미안한데 수능에서는 장담은 못해. 그럼 우리는 수능이 아니라 언제를 목표로? 6월을 목표로 공부해줘야 돼. 그래서 쌤은 지금 이 윈터 수업 말고 쌤 단과반을 따로 지정하고 있는데 쌤 단과 붙어 있어. 제목이 뭐냐면 6월 1등급 목표반이야. 쌤은 절대 수능을 목표로 두지 않아. 이해가지? 그리고 너희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정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올해 지금 수시로만 선생님이 서울대 3명 보냈어. 지금 중경외시 이상은 지금 40명 이상 갔거든?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원서를 쓰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모가 중요한 이유는 육모 성적이 나오면 얘들아 내신 쓸 때 수시 쓸 때 어때? 상향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 가요? 선생님 수능 끝나고 나서 제일 유명한 일화야. 안산에 있는 경항고 학생이었어요. 딱 수능 끝나고 쌤 이제 실업자잖아. 얘들아 수능 끝나면 고3만 수업하니까 실업자라 이제 롯데쇼핑에 사고 있는데 남자애야. 전화 왔어. 왜? 1분만 얘기할게.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 수시 납치됐어요. 그래. 그 친구 하나쌤 수업하고 쌤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 공부를 워낙 안 했던 친구라 정시가 워낙 안 나왔어. 근데 수시가 딱 경기대 갈 점수야. 근데 이 새끼가 내가 딱 봤을 때 스님들은 그게 보이잖아. 얘가 성적이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가.
보여줄게. 선생님은 이제 그 표를 다 만들어놔. 얘가 지금 추이가 어떤지. 근데 이 친구가 6월에 3등급이 나왔어, 국어가. 하나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수학도 지금 모르는 중이래. 그래서 얘는 아무리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수시 쓰기 전에 너 그러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얘가 학교 선생님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경기대를 쓴 거야. 경기대 수시로 썼어. 붙었어. 근데 수능날 왜 전화 왔는지 알겠지. 국어 1등급 나오고 수학 2등급 나오고 탐구가 여러분 3위가 나와서 어느 정도 갈 점수가 됐냐면 중경애 씨가 갈 점수가 됐었어. 문과 친구야. 근데 어디 갔어? 경기대 간 거야. 왜? 6월 시험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구모 보고 평가원인데 쓰는 건 구모 보고 쓰는 건 알지, 원서는, 수시 원서는. 근데 여러분 구모는 어쨌든 간에 데이터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육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목표 육모 1등급을 목표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당장 3월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얘기할게. 3월은 EBS 연계가 잘 안 돼, 문학이? 안 되지. 3모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하자. 엄매하고 독서를 다 맞는 걸로 목표. 문학을 좀 못 풀어도 좋아. 문학은 여러분 EBS 나오면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가죠? 쌤이 그거를 위해서 2월 둘째 주까지 열심히 좀 달려줄 테니까 쌤 비문학 믿고 쌤이 하라는 대로만 해. 깝치지 말고 숙제 접어. 내가 다음 주서부터 내주는 숙제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자, 지금 푼 지문 오른쪽. 자, 11페이지 이제 밑에 읽어볼게. 자, 이 지문에 나타난 정보의 위계관계를 살펴보면 사회 이론 안에 19세기 시민사회론이 있고 시민사회론 안에 헥겔과 딕름의 시민사회론이 있지. 여기까지 이해가? 미안해, 천천히 해야지. 전혀. 자, 범위가 넓은 진술을 일반적 진술, 그리고 범위가 좁은 진술을 구체적 진술이라고 한다. 중심 문장이나 중심 문단을 주지, 그리고 보조 문장이나 보조 문단을 부연이라고 한다. 오늘은 이 용어만 잡아놔, 이 시간에는. 자, 밑줄 거. 보통 일반적 진술이 주지, 구체적 진술이 부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쉬었다가 자, 12쪽 지문 들어가면서 SQ3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